안녕하세요. 소금 베이킹. 오늘은 눈도 호강, 입은 더욱 호강하는 딸기 프레즈를 만들어 볼게요. 오늘 제누아즈는 공리법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공리법은 달걀의 전란을 모두 넣어 주는 것으로 계란 온도와 휘핑의 속도가 중요해요.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같이 만들어 봐요. 우선 2호 원형틀에 유산지를 깔아 준비해 주세요. 프레지에의 시트는 항상 한 사이즈 크게 구워줘요. 박력분과 아몬드 가루는 체에 쳐서 준비할게요. 가루류를 체에 쳐줘야 가루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들어가고요. 달걀 반죽에 섞을 때 쉽게 분산이 되어서 덩어리지는 것을 방지해줘요. 볼에 달걀과 바닐라 오일, 설탕을 넣은 뒤 가볍게 한번 풀어주세요. 뜨거운 물에 바로 달걀이 닿으면 부분적으로 익을 수가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달걀에 설탕을 넣은 상태에서 온도를 올려주는 게 좋아요. 설탕이 달걀 단백질의 열변성을 억제해 달걀이 익지 않도록 도와주거든요. 지금 달걀의 온도는 17도 정도인데요. 뜨거운 물에 받쳐서 저속으로 휘핑하며 달걀의 온도를 40도 정도까지 올려줄게요. 이렇게 중탕으로 휘핑을 해주면 달걀의 표면 장력을 약하게 해서 달걀의 공기 포집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온도를 올려줄 때 달걀의 온도가 너무 낮을 경우 기포 포집이 어려워 부피가 생기지 않아 제누아즈가 충분히 부풀지 못하고요. 반대로 온도가 높을 경우 달걀에 필요 이상의 거친 기포들이 생겨서 제누아즈의 식감이 거칠어져요. 달걀의 온도가 40도가 되었다면 달걀 볼은 빼준 뒤 거기에 뜨거운 물을 더해 우유볼을 담아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줄게요. 중탕에서 내린 달걀은 핸드믹서기 고속으로 앞뒤로 휘저으며 마찰을 많이 주세요. 이때 공기 포집을 실컷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달걀의 부피가 3배 정도 되도록 고속으로 휘핑을 해주다가 중속으로 낮추어 반죽을 떨어뜨려 보았을 때 선명한 자국이 남도록 휘핑을 해주세요. 속도를 고속, 중속, 저속의 순서대로 해주셔야 볼륨 있고 촉촉한 반죽의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반죽을 떨어뜨렸을 때 리본 모양이 선명하게 남아요. 이 상태를 제과에서는 리방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가 중요한 것이 좀 이따 우유를 섞고 가루들을 섞을 때 기포들을 꺼뜨리지 않고 재료들을 매끈하게 볼륨감이 살아있는 반죽을 완성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리방의 상태가 되었다면 제일 낮은 저속으로 낮추어 결정리를 해주세요. 결정리는 큰 기포들을 안정화시켜주는 작업인데 이 결정리는 생각보다 중요하니 꼭 과정을 지켜주세요. 결정리를 생략하면 가루나 유지류를 섞어주는 과정에서 기포가 많이 깨지고 또 정리되지 않은 큰 기포들이 오븐 안에서 열에 의해 부풀어 올랐다가 수증기가 빠지면서 수축해버려 제누아즈가 식으면서 꺼져버릴 수가 있어요. 채친 박력분과 아몬드 가루를 넣어 덩어리지지 않게 잘 섞어줄게요. 가루들을 넣고서 빠르게 섞어내지 못하면 밀가루가 달걀의 수분을 흡수해서 덩어리질 수 있으니 빠르게 섞어주는 게 좋은데요. 하지만 빠르게 섞어주는 것과 별개로 중요한 건 가루가 반죽과 매끈하게 섞이도록 주걱 작업을 여러 번 꼼꼼히 해주시는 거예요. 버터나 우유 같이 유지 성분이 들어가면 달걀의 기포는 급속히 깨어지지만 지금처럼 가루류만 들어갔을 때는 달걀의 기포가 급속히 깨어지지는 않으니 빠르게 섞어주되 충분히 밀가루가 매끈하게 섞일 수 있도록 작업해 주시는 게 좋아요. 데워진 우유에 반죽의 일부를 넣어 애벌로 섞어줄게요. 이때 넣어주는 반죽의 양은 우유 양의 2~3배 정도가 적당해요. 우유는 촉촉함을 위해 넣어주는데요. 바로 반죽에 넣게 되면 상대적으로 무거운 우유가 바닥에 가라앉아 고루 섞기가 힘들어져서 이렇게 애벌로 섞어 본반죽에 넣어주면 안전적으로 고루 섞어줄 수 있어요. 유지 성분인 우유나 버터류가 들어가는 순간 반죽의 기포는 급속히 깨어지기 시작하니 애벌 반죽을 넣어주고 나서는 빠르게 섞어서 반죽을 완성해주는 게 좋아요. 완성된 반죽은 팬닝을 해주세요. 높은 곳에서 반죽을 떨어뜨려서 팬닝을 하고 팬닝 뒤엔 바닥에 한번 탕 쳐주세요. 남아있는 큰 기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과정이에요. 170도의 오븐에 15분간 구워줄게요. 구워져 나온 제누아즈는 바닥에 탕
탕 하고 쳐주세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케이크가 식으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수증기로 인해 시트가 눅눅해지는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예요. 보통 제누아즈는 하루 전날 만들어 두는 게 좋고요. 식은 제누아즈는 시트지를 벗기지 않은 상태로 건조해지지 않도록 비닐에 넣어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케이크 시럽을 준비해 둘게요. 설탕이 담긴 볼에 뜨거운 물을 담아 설탕을 완전히 녹여주세요. 그리고 코행트로를 넣어주는데요. 코행트로의 향이 진한 게 싫으시면 시럽이 뜨거울 때 넣어주시고요. 향을 풍부하게 느끼고 싶으시면 시럽이 식고 나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딸기는 꼭지를 따서 일부는 반으로 잘라 키친타올에 올려 수분을 제거해주세요. 크림에 들어갈 바닐라 빈도 반으로 갈라 칼등으로 씨를 빼내 준비를 해둘게요. 껍질은 우유를 데울 때 넣어주고 씨드는 달걀 노른자에 넣어줄게요. 다음 크렘 무슬린을 만들어주는데요. 이 크림은 호화를 이용한 커스터드 크림에 버터를 섞어주는 크림으로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볼에 계란 노른자와 3분의 2의 설탕, 바닐라 빈을 넣고 뽀얗게 올라오도록 휘핑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휘핑을 충분히 해줘야 좀 이따 뜨거운 우유가 들어갔을 때 잘 눌지가 않아요. 휘핑 중간 반죽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노른자와 설탕이 섞이지 않고 덩어리 져 있는 걸 정리해주지 않으면 노란 결정체들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소스 같은 느낌이 날 때까지 휘핑을 해주었어요. 체에 친 박력분과 옥수수 전분을 넣어 잘 섞어주세요. 볼 주변과 바닥을 긁어주고 가루가 안 보이게 섞였다면 바로 멈춰주세요. 이제 냄비에 우유와 설탕 3분의 1 그리고 바닐라 빈 껍질을 넣고 가장자리가 뽀글해질 때까지 끓여주세요. 씨를 발라낸 바닐라 껍질에서도 향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같이 넣어줘서 활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유를 데울 때 이렇게 설탕의 일부를 넣어줘야 우유가 직화로 닿게 되면서 단백질 응고로 막이 형성되는 걸 방지해 줄 수 있어요. 80도 정도로 가장자리가 뽀글해지기 시작하면 불을 꺼주세요. 방금 휘핑한 계란 노른자에 휘핑을 다시 해주면서 뜨거운 우유를 조금씩 넣으며 잘 풀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불에 올려 눌지 않게 잘 저어주면서 끓여주세요. 밀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히 익히기 위해서는 불은 중불 이상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약불로 끓이게 되면 커스터드 크림에 힘이 없어요. 살짝 방심하다 눌러붙게 되면 크림이 타버리니까 정말 열심히 채선으로 섞어주면서 큰 기포가 터지기 시작하고 1분 정도 더 열심히 저어주면서 끓여주세요. 불에서 내려 얼음물에 받쳐 미지근한 온도로 낮춰줄게요. 계속 저어주면서 한 김 식어 뜨거운 김이 없어질 때까지 식혀줄게요. 커스터드 크림은 계란 노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뜨거운 채로 그대로 식히면 균이 침투하기 쉬워요. 그래서 넓은 트레이에 펼쳐 냉장고에서 식히거나 얼음물에 빨리 식혀주는 게 좋아요. 실온의 버터를 휘핑해주세요. 이렇게 휘핑을 해줌으로써 볼륨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얼마나 힙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식감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커스터드 크림을 4번 정도 나누어 넣어가며 섞어주세요. 향을 위해 코행트로도 살짝 넣어줄게요. 커스터드 크림을 한 번에 섞으면 덩어리가 질 수 있으니 여러 번 나누어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두 가지 질감의 재료를 섞어줄 때는 부드러운 걸 단단한 쪽으로 나누어 섞어주는 게 좋아요.
완성된 크렘 무슬린은 짤주머니에 넣어 준비를 해둘게요. 이제 케이크 만들 준비가 되었어요. 만들어둔 제누아즈를 꺼내주세요. 제누아즈는 쉽게 마르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밀봉하여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1.5cm 2장으로 슬라이스 할게요. (2호) 크기의 제누아즈를 1호 무슬린 틀에 맞게 찍어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1호 크기의 무슬린 틀에 케이크 티즈를 둘러주세요. 바닥에 제누아즈를 한 장 깔아준 뒤 시럽을 넉넉하게 발라주세요. 케이크 시럽은 촉촉함과 보존성을 위해 레시피에 있는 양을 시트 2장에 모두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손질해둔 딸기를 가장자리로 둘러주세요. 크렘 무슬린을 우선 딸기 사이사이로 짜주세요. 처음엔 짤주머니 입구를 좁게 잘라주어 딸기 사이사이를 잘 메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 짤주머니의 입구를 조금 더 넓게 자른 다음 바닥면에 한층 크림을 깔아준 뒤 딸기를 올려주세요. 남은 크림을 모두 짜주세요. 미니 스패츌러를 이용해 크림을 평평하게 펴주세요. 남아있는 제누아즈를 마저 올려준 뒤 안에 크림과 딸기에 빈 공간이 없게끔 지그시 눌러주세요. 남아있는 시럽을 가장자리 포함해서 꼼꼼히 모두 발라주세요. 마지막으로 생크림을 휘핑해 올려주세요. 취향에 따라 생크림에 설탕을 넣어 휘핑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설탕 없이 생크림만 휘핑하였어요. 만약 설탕을 넣으실 경우 생크림 대비 10%의 설탕을 넣어주시면 돼요. 인서트 크림이 아니라 아이싱 크림이기 때문에 70에서 80% 정도만 휘핑을 해줄게요. 생크림을 휘핑하면서 휘퍼를 따라 결이 생길 때 속도를 낮추어 상태를 봐주세요. 부드럽지만 각이 살아있는 정도예요. 케이크 위에 휘핑한 생크림을 올려준 뒤 데코를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이 프레지의 케이크는 냉동 보관을 하게 되면 식감이 많이 물컹해져서요. 냉장 보관을 추천드리고요. 냉장 보관 3일 정도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당일보다는 하루 냉장 숙성해서 드시면 제누아즈와 크림의 조화도 더 훌륭하고요. 크림의 상태도 더 쫀쫀해져요. 딸기 프레지에 맛있게 드세요.